전일 특징주 그리고 금일 관심주로 이어가겠습니다. 어제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이었는데 바이오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. 2% 넘게 떨어졌고요. 코스피 지수도 0.66% 하락해서 3,1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. 그래도 그 안에서 조선주,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죠. 지난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전일 시장에서 특징주로 꼽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HSD 엔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과 굉장히 좀 관련이 많이 있는 종목이죠. 아무래도 이제 엔진을 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.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해운에 대한 관심도들이 커지고 있고 조선주들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조선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선 3사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너무 좀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사실 이제 좀 잡아봤으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엔진 전 세계 엔진 캐파의 20에서 25%를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발주가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대우조선해양 쪽에 대한 또 이런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수주가 또 나타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어제 이제 나왔었던 좀 이슈는 이제 일본 쪽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런 기술력을 또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이 HSD 엔진의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성능 면에서 또 보장을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사실 일본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없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됐다라는 것도 좀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PG나 LNG 쪽에 대한 수주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수주 업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엔진 관련된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나는 HSD 엔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차트적으로는 전거래일에 이제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LNG나 LPG 선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본행제 쪽으로도 관심이 좀 퍼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은 그래도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아직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조금 늘렸다가 이제야 막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로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HSD 엔진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막 이제 횡보를 하다가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보다 더 큰 시세를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. 게다가 이제 전고점을 또 뚫어주는 2020년 12월 14일자에 그 고점 라인을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강한 시세는 나올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오늘 시가가 사실 5일 평선이랑은 조금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접근하는 타이밍만 좀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전거래일의 절반 정도의 이런 봉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홀딩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이 깨지면서 이제 5일 이평선의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이제 5일 이평선 지지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HST 엔진 만나봤습니다. 말씀해 주시면 항상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네. 굉장히 어제도 잘 갔습니다. 대운조선해양이랑 동양철관 같이 접근해 봤는데 네. 장중에 뭐 18%까지 올랐거든요. 동양철관의 경우에는. 네네네.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볼게요. 네,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 두 번째 복 나온 그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대세적인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꾸준히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이제 시각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죠. 왜냐하면은 친환경 뭐 같은 얘기입니다. 친환경적인 그런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워낙 이제 뭐 아직 상반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주 목표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주 달성량이 높아지고 있고 또 노후 선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계속적인 발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시장이 네. 약간의 좀 조정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성장성이 있고 뭐 물론 이제 이 발주가 나오고 실제 거래 대금이 입금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길게 보면 걸릴 수가 있어서 재무적으로는 좀 후반영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대규모 수주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또 추가적인 수주들이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계속 해주시고 이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한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잡아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좀 사실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.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천을 이 말씀을 드렸던 그 날에 보시면 이격이 좀 많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이 종목도 5일 이평선을 일단 지지를 하는지 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철강업 종이 워낙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강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쉽게 시세는 좀 이 흐름이 죽어 나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평선들 좀 깨게 됐을 때는 시세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밑부분에서 다시 잡으셔가지고 올라갈 때 다시 파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철강석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호재에 따른 이런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흐름으로서는 단기적인 좀 조정들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내일 이제 하루 쉬어갈 예정이고요. 오늘 시장은 어떤 업종 좀 봐야 할까요? 어제 보니까 사료, 비료주, 음식료 업종도 좀 상승을 하던데. 네,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쪽에서 뭐 사료 쪽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팜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쪽으로 사실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예.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 또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른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이제 육가공이나 뭐 사료나 가금 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육가공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옥수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후변화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 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철강주들도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기부터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뭐 옥수수를 갑자기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거나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. 일단은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 사실 뭐 최근에는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에 따른 좀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뭐
이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들도 조류독감도 좀 최근에 약세의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네.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돈육이라든지 이런 육관광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수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뭐 사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팜스토리 같은 종목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일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팜스토리 한번 꼽아봤습니다. 본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